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리얼티 인컴 대신 투자할 미국 월배당주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종목은 리얼티 인컴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종목뿐만 아니라 같은 리츠 섹터에 투자하며 월배당을 지급해주는 다양한 종목들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리츠 섹터에 관한 이야기로 어떤 종목이든 장단점은 존재하니 이 부분은 자신만의 투자 성향과 투자 가치관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선 오늘 영상의 핵심 비교 대상인 리얼티 인컴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지급한다는 점이며 연간 배당률도 5.67%로 시장 평균 또는 예적금 대비 확실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등으로부터 A등급을 받을 정도로 나름 큰 규모의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얼티 인컴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지급하고 연간 5% 이상의 배당률을 제공하는 종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리얼티 인컴과 같이 개별 주식이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월배당을 지급해주는 어그리 리얼티, 스태그 인더스트리얼, EPR 프로퍼티즈, LTC 프로퍼티즈 정도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물론 리얼티 인컴의 큰 규모를 따라갈 종목은 없지만 각각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리츠 종목들이고 배당률이 꽤나 매력적인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EPR 프로퍼티즈와 LTC 프로퍼티즈인데요. EPR 프로퍼티즈는 영화관, 스키장, 리조트와 같은 체험형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연간 7.67%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고 LTC 프로퍼티즈는 의료시설, 요양시설과 같은 헬스케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연간 6.05%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총 5종목의 총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리얼티 인컴의 변동성이 낮은 모습이고 다른 종목들의 경우 확실히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물론 해당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한동안 리얼티 인컴의 성과가 좋지는 않지만 월세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예적금 대비 더 높은 배당률과 다른 종목들보다 낮은 변동성, 대중적인 입지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께는 나름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다른 개별 월배당 리츠 종목들은 리얼티 인컴의 대안으로 보기에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규모도 작다 보니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체험형 부동산, 헬스케어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므로 특정 산업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결국 투자에 있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좀 더 안정적인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알아본 종목들의 분산 투자를 하거나 리츠 섹터 ETF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섹터 ETF 상위 3가지를 보면 VNQ, SCHH, XLRE가 있으며 모두 규모가 충분히 크고 총 수수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그렇기에 개별 종목 여러 개에 투자하기보다는 간단히 ETF 하나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ETF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ETF에 투자하는 만큼 리츠 섹터 평균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는 힘든데요. 그렇기에 최대한 성과가 뛰어난 종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ETF 중에서는 VNQ와 XLRE의 성과가 좋은 편이라고 판단되네요. 그리고 결국 해당 ETF들도 월배당이 아니라 분기 배당을 지급하기에 리얼티 인컴의 대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바로 RQI와 RLTY입니다. 두 종목은 CEF로 분류되며 미국의 실물자산 전문 투자관리 회사인 코엔 & 스티어스에서 운영합니다. RQI는 2002년 상장된 CEF이며 월배당을 지급하고 연간 배당률은 7.38%입니다. 다음 RLTY는 2022년 상장된 CEF이며 마찬가지로 월배당을 지급하고 연간 배당률은 8.31%에 달하죠. 여기서 CEF란 폐쇄형 펀드라는 뜻으로 어감은 좋지 않지만 단순히 일정 수량의 주식만을 발행한다는 의미이며 CEF가 초기 출시될 때를 제외하면 투자금을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즉 초기 설정될 때에만 투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그 이후부터는 투자금 입금 및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펀드가 조성된 이후에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 ETF와 동일한 거래 방식을 가지므로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펀드를 주식시장에서 사고 파는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CEF는 초기 고정 자본금만을 가지고 운영되기에 일반 펀드처럼 고객의 투자금 인출 우려가 없어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EF의 경우 투자 수요에 따라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저렴하게 거래되거나 비싸게 거래되는 할인 및 프리미엄 개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RQI, RLTY의 최근 1년 총 수익률을 보면 RQI 24.61%, RLTY 32.62%로 나머지 세 리츠 ETF의 17%대 총 수익률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처럼 RQI와 RLTY는 연간 7%에서 8%대 배당률과 함께 월배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총 수익률 역시도 피어그룹 대비 훌륭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나 3년 총 수익률에서도 RLTY의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두 ETF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내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VNQ, SCHH, XLR보다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마지막 5년 총 수익률에서는 일단 RLTY의 경우 2022년 상장이기에 데이터가 부족하고 RQI의 경우 30.23%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리츠 섹터 ETF 3가지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XLR에는 살짝 밀리는 성과이죠. 그래도 종합적으로 본다면 RQI, RLTY의 성과는 충분히 좋은 편이고 높은 배당률과 월배당을 제공한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CF의 기본 정보를 보면 총 수수료가 3% 내외로 굉장히 높지만 이는 레버리지 영향이 큽니다. 두 ETF 모두 순자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출을 받아서 더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 비용이 수수료에 포함되어 총 수수료가 특히 높게 나타나지만 운용만 잘한다면 그만큼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RQI, RLTY의 운용 규모는 하나 약 3.6조 원, 6천억 원 정도이고 하루 평균 거래량은 10만 주 정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RQI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총 3명으로 모두 20년 이상의 경험을 지니고 있고 RLTY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총 5명으로 RQI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함께 추가로 2명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두 CF는 리츠 섹터에 투자하면서 높은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2차 목적은 자본 증가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높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길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종목이겠죠. 이러한 목적으로 구성된 RQI와 RLTY의 상위 투자 종목 5개를 보면 아메리칸 타워, 웰타워, 프롤로지스 등의 리츠 섹터,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츠 섹터를 기반으로 하고 같은 운용사에서 관리하는 만큼 대부분의 종목은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고 비중은 RQI에서의 집중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섹터 비중을 보면 RQI는 리츠 주식에 대략 80%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 채권 및 우선주에도 약 20%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RLTY는 리츠 주식에 대략 70%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 채권 및 우선주에 좀 더 높은 비중인 약 30%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CF의 배당 내역을 보겠습니다. RQI는 매달 주당 0.08달러를 지급하며 RLTY는 매달 주당 0.11달러를 지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간 배당률은 RQI가 7.38%, RLTY가 8.31%입니다. 참고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ROC 비율은 RQI가 대략 20%, RLTY가 대략 80% 정도인데 RLTY의 경우 매력적인 세금 혜택 소득이라고 홈페이지에 표시해둔 만큼 ROC 배당금에 대한 환급을 노리고 특히 ROC 비율이 높게 나오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RQI의 현재 주가는 13.01달러이고 주당 순자산 가치인 NAV는 13.59달러로 4.27%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LTY의 현재 주가는 15.88달러이고 주당 순자산 가치인 NAV는 16.79달러로 5.42%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CF는 52주 평균적으로 각각 5.22%, 8.2% 할인되어 거래되어 왔기에 현재 수치가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래도 일단 프리미엄이 붙어 비싸게 거래되는 종목은 아니기에 접근에 있어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CF는 리츠 섹터에 투자하면서 채권과 우선주에도 소량 투자하고 있고 월배당을 지급하며 연간 배당률은 7%, 8%로 꽤나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리얼티 인컴처럼 딱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 리츠 주식에 투자하면서 리얼티 인컴 이상의 배당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충분히 대안으로 활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RQI, RLTY는 매달 말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리얼티인컴은 매달 중순에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같이 투자하더라도 배당 주기 측면에서 한 달에 2번 배당금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리얼티인컴 대신 투자할 미국 월배당주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리얼티인컴은 리츠 섹터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종목이 됐을 만큼 국내에서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사업 모델과 배당 매력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리얼티인컴도 결국은 하나의 기업일 뿐이기에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RQI, RLTY와 같은 리츠 섹터 CEF를 함께 조합한다면 자산 분산의 효과도 있고 배당 주기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